감각기관 1과 감각기관 2에 대한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셨을 때 시각, 청각, 그다음에 촉각, 후각, 미각 5가지 여러분들이 감각기관에 대해서 배워줬을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학습한 그 기관들에 대한 좀 중요한 부분만 다뤄서 문제를 한 10문제, 11문제 정도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선생님과 같이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중3 과학이고요. 여러분들 감각기관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사람의 눈의 구조를 나타낸 거다. 자, 시각세포가 분포하여 물체의 상이 맺히는 곳의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까운 곳의 물체를 볼 때와 먼 곳의 물체를 볼 때 상태가 달라지는 부분의 기호와 이름을 두 군데로 쓰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시각 파트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그림에 대한 여러분들 각 부분의 명칭과 각 부분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전부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트는 여러분들 암기 과목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쌤 필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추가됐죠? 자, 한번 볼게요. 자, A는 수정체라는 녀석입니다. 수정체는 여러분들 볼록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돋보기 같은 거 있죠. 자, 그래서 외부로 들어오는 빛을 이렇게 굴절시켜서 망막에 맺히게 하는 녀석이다. 이 녀석 이름이 바로 수정체다. 두 번째, 홍채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홍채는 이제 늘어나거나 또는 줄어들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홍채 크기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 크기가 달라짐에 따라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나와요. 자, 그리고 여기 C는요, 여러분들 선모체라는 녀석인데요. 자, 선모체는 뭐냐면 수정체가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와 먼 곳에 있는 물체를 볼 때 이제 볼록 거울 수정체의 두께가 달라져요. 그래서 이 두께를 조절해주는 녀석이 선모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선모체가 여러분들 수정체를 당기면 수정체는 얇아지는 거고요. 선모체가 수정체를 좀 놓아주면 수정체는 다시 두꺼워지는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는 녀석이 뭐다? 선모체다. 자, 그 다음에 망막. 여러분 이거 제일 중요하죠? 뭐가 맺혀요? 그렇죠. 상이 맺히는 부분입니다. 자, 상이 맺히는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요. 시각 세포가 존재하겠죠. 시각 세포가 있어서 상이 맺히는 부분을 망막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맥락막입니다. 맥락막은 뭐냐면 여러분들 좀 암실 만드는 거 있죠. 우리 카메라 안에 새까맣게 만드는 것처럼 눈 안을 좀 새까맣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게 바로 맥락막이라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황반과 맹점을 쌤 좀 썼습니다. 망막을 따라가면 안쪽으로 약간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얘가 황반이라는 부분이에요. 황반은 망막 중에서도 시각세포가 겁나 많아요. 시각세포가 겁나게 많아서 상이 굉장히 잘 보이는, 그래서 이 부분을 따로 황반이라고 하고, 그리고 맹점은 반대로 시각세포가 없어서 상이 맺히더라도 상이 보인다 안 보인다? 그렇죠.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상이 잘 보인다. 자, 이 정도만 정리하면 될 거예요. 자, 1번 시각세포가 분포, 물체에 상이 맺히는 곳 어디입니까? 그렇죠. D 뭐죠? 망막이죠. 이해되시나요? 가까운 곳에 물체를 볼 때, 먼 곳에 물체를 볼 때 상태가 달라지는 부분 아까 어디를 했어요? 그렇죠. A 수정체와, 그리고 이 수정체의 두께를 관리하는 누구? 그렇죠. C 선모체죠. 자, 여러분들 이번 문제는 나중에 4번 문제로 조금 더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넘어갑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아까 그림 때문에 이거 좀 남아있는데, 동공의 크기를 조절해서 자, 눈에 들어오는 뭐의 양을 조절한대요? 그렇죠. 빛의 양을 조절한다고 그랬어요. 홍채죠. 정답 몇 번? 그렇죠. 2번이 되겠죠. 홍채는 뭘 조절한다? 그렇죠. 홍채가 넓어지고 좁아지고 하면서 외부로부터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바로 홍채가 되겠습니다.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아까 쌤이 말한 부분 이제 왔는데, 자, 4번 문제요. 4번. 사람의 눈에서 수정체가 그림 가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자, 어떤 경우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자, 여러분들 가 상태 볼게요. 자, 가 상태. 일단 수정체가 어때요? 수정체가 두껍죠? 두껍다. 자, 수정체가 두꺼울 경우는 어디? 자, 가까운 곳을 볼 때. 자, 수정체가 두꺼울 때는 언제라고요? 가까운 곳을 볼 때. 반면에 수정체가 좀 얇아요. 얇다. 그럼 이건 언제겠어요? 그렇죠. 먼 곳을 볼 때는 수정체가 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요게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쪽으로 잡아당겨봐. 그럼 어떻게 돼요? 좀 얇아지겠죠? 맞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여러분들 얇아지면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좀 얄팍하면서 좀 길어지겠죠? 얘가 두꺼운 거고 얘가 얇아지는 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때 선생님이 요 당기는 거 있죠? 요 당기는 거. 이 녀석이 바로 선모체예요. 이렇게. 선모체. 가운데 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수정체가 되겠고. 자, 그러면 선모체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수정체를 당기면 얘는 수정체가 얇아지겠죠. 맞나요? 반면에 얘가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조금 느슨하게 놔주면 수정체는 다시 본래의 상태로 두꺼워지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수정체가 먼 곳, 자, 수정체가 이제 얇을 경우는 먼 곳을 볼 때고, 이때는 어떻다? 선모체가 이완이 되는 경우. 자, 그럼 이때는 어떨 때다? 선모체가 수축이 되는 경우입니다. 자, 수축이 되는 경우는 이제 수정체 쪽으로 당겨지고, 얘는 수정체 반대쪽으로 당기는 경우. 당길 때를 우리는 이완됐다라고 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있어요. 수정체가 이쪽으로 당겨요. 맞죠? 이때를 뭐라고 한다? 이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반면에 선모체가 수정체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뭐라고 한다? 수축이라고 합니다. 이완됐을 때 어떨 거다? 먼 곳을 볼 때다. 수축됐을 때 어떨 때다? 가까운 곳을 볼 때다. 자,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가를 지금 보면 수정체가 두껍죠? 어디 봐요? 가까운 곳을 보죠? 선모체가 뭐 됐다? 수축됐죠? 찾아보세요. 정답 몇 번? 2번이 되죠. 자, 여러분들 특히나 선모체와 수정체 문제는 거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매번 나오는 파트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어려워요. 수정체가 두껍다는 것은 가까운 것을 볼 때인데, 선모체가 어떻게 됐을 때? 수축이 됐을 때. 수정체가 얇을 때는 먼 곳을 볼 때고, 선모체가 뭐 됐을 때? 이완이 됐을 때다. 여러분, 자, 5번 문제하고 6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청각에 대한 문제거든요. 청각도 단일 문제로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파트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림은 보통 이런 그림을 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물론 조금의 그림의 변화가 있겠지만 전체적인 것은 아마 이와 유사한 그림이 나올 확률이 몹시 크다는 거. 자, 그러면 시각과 똑같이 각 부분의 이름과 기능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좀 적어놨죠. 자, A는 여러분들 얇은 막입니다. 고막. 외부의 소리가 최초로 여러분들 닿게 되는 얇은 막인데, 외부부터의 소리가 이렇게 진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 땅 치면 북이 이렇게 진동하는 거 있죠? 북이. 이렇게처럼 처음에 진동을 하는 곳을 뭐라고 한다? 이렇게. 그렇죠. 고막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B는 귓속뼈라는 건데요. 이제 고막이 진동을 하게 되는 것을 얘는 좀 더 증폭시켜줘요. 크게 만들어줘요. 아시겠죠? 우리의 청각세포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로부터 들어온 소리의 진동을 얘는 좀 더 크게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귓속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달팽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증폭된 진동은 달팽이관에 도달하게 되면 달팽이관 안에는 청각세포가 있거든요. 그럼 이 녀석이 외부로부터 들어온 그리고 증폭된 진동을 뭐로 받아들인다?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해하시죠? 이제 자극으로 받아들여진 게 여러분들 이 위에 조금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조금 굵은 관이 있는데 이게 바로 청각신경이에요. 이런 자극을 어디로 보낸다? 여러분들의 되뇌로 보내서 우리가 이 소리를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막 지나서 귓속뼈 지나서 그 다음에 달팽이관 도달하고 난 다음에 청각신경을 통해서 되뇌로 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 부분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균형을 담당하는 기관이 우리 귀 안에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 반고리관. 자, 여러분들 고리인데 반밖에 없어요. 요렇게 반밖에 없다고 해서 반고리관인데 이 녀석은 우리의 회전 부분을 체크를 합니다. 왜 우리 빙글빙글 도는 어지럽잖아요. 그래서 휘청휘청 거리는 거. 그 다음에 전정기관, 기울어짐을 체크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좁은 길을 걸 때 이렇게 좌우로 기울어지는 거라든지 승강기를 탈 때 여러분들이 기울어지는 거라든지 이런 거 등등등을 담당하는 부분이 D, 전정기관이고 반고리관 바로 밑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F는 귀인두관이라는 녀석인데 왜 우리 여러분들 위에 올라가면 귀 먹먹해지죠? 자, 귀가 먹먹해지는 이유는 고막 안과 고막 밖에 압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귀가 먹먹해지는 거거든요. 이때 고막 앞뒤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관을 여러분들 귀인두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언제 작용하느냐? 왜 여러분들 귀 먹먹해지면 어때요? 코 막고 흥 풀죠? 그럼 어때요? 귀가 펑 트일 때 있죠? 이때 작용하는 게 귀인두관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귀의 구조와 기능을 옳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자, 보겠습니다. 몸의 회전을 감각한다. 어디에 회전? 반고리관이니까 얘는 C죠. 얘는 틀렸고. 청각세포가 분포하는 달팽이관이다. 달팽이관 어디에요? 얘 아니잖아. E죠. 소리에 의해서 최초로 진동한다. 어디에요? 얘 아니고 A네요. 뇌로 소리 자극을 전달하는 청각신경이다. 청각신경은 여기에요. 여기. D와 F 사이에 여러분들 그림 사이에 바깥에 검은 선 하나 보이죠? 이게 청각신경입니다. 얘는 틀렸고요.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함께 조절한다. 귀인두관이죠. F. 정답이에요.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놀이기구를 탔더니, 자, 놀이기구를 탔어요. 빙글빙글 돌아요. 회전을 담당하는 기관이 체크를 하겠죠. 어디에요? 그렇죠. 반고리관이 되겠죠. 아까 반고리관이 C였죠. 그렇죠. 반고리관은 C였으니까 C가 되겠네요. 반고리관 C. 자, 높이 올라가니까 귀가 먹먹하다고 했어요. 고막 안쪽과 고막 바깥쪽의 압력을, 자, 하품하면 괜찮아.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부분. 귀인두관 F죠. 그래서 C와 F가 되겠네요. 정답 몇 번? 4번이 되겠네요. 자, 별로 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청각 문제는 단일 문제로 꼭 나와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그림 앞으로 좀 넘기겠습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소리가 고막에 도착하면 소리가 이제 진동으로 되죠. 이렇게 떨리는 게 되죠. 이 진동이 귓속뼈에서 좀 커집니다. 증폭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달팽이관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 달팽이관에는 청각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가 증폭된 진동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달팽이관 뒤쪽에 있는 청각신경을 통해서 이 자극은 어디로 전달된다? 대뇌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우리의 뇌로 도달하게 되는 거죠. 인식이. 그래서 우리는 듣고 어떤 소리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머지 기관은 뭐 비슷합니다. 반고리관, 우리 몸의 회전 부분을 체크하고요. 바로 밑에 전정기관, 우리 몸의 기울어짐을 체크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귀인두관은 고막 앞뒤의 압력을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죠. 자, 여러분 이건 단독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7번 문제 풀기 전에 8번 문제로 먼저 왔습니다. 8번 문제는 여러분들 후각과 관련해서 후각의 단면도와 그리고 각각의 명칭 그리고 기능 등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먼저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게 코의 특정 부분의 일부를 나타낸 건데요. 자, 그림에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거를 선생님이 이름을 좀 붙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조금 오돌토돌한 거 있죠? 여기 요 세 군데. 이 녀석은 뼈입니다. 여러분들 코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전체적으로 후각상피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코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점액 있죠. 그 점액으로 덮인 부분인데 이 안에 후각세포가 있어요. 그럼 후각세포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 우리 코 속으로 뭐가 들어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냄새 맡는다고 하죠. 기체 상태의 어떤 화학물질이 여러분들의 후각 상피로 들어오게 되면 후각 상피 내에 있는 누가? 후각세포가 기체 화학물질을 뭘로 받아들인다? 자극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자극을 여기 있는 후각신경이라는 놈이 어디에게 전달한다? 뇌내로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자, 외부로부터 기체 화학물질이 들어오면 어디로 가요? 그렇지. 후각세포에서 기체 화학물질을 뭐로 받아들인다? 자극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후각신경이 이 자극을 어디로 연결해준다? 뇌내로 전달해준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외부에서 흡입한 냄새 또는 향을 여러분들의 우리가 뇌내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어떤 감각기관의 일부를 나타낸 것인데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래요. 후각이니까 맛은 아니죠. 냄새죠. 미각신경 아니죠. 후각신경이죠. 음파를 자극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청각과 관련된 소리니까 틀렸고요. 자, 받아들인 자극을 손해가 아니죠. 뭡니까? 되네. 자, 여러분도 이거 좀 착각을 하는데 감각기관, 촉각, 청각, 시각, 후각 등은 모두 다 되뇌로 도달합니다. 자극이. 그래서 우리 되뇌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감각한다. 맞죠? 아까 후각세포는 물질의 상태 중에서도 뭐? 기체 상태의 녀석만 자극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 몇 번? 5번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 후각세포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단점이 하나. 뭐냐면 자, 여러분들 이거 조금 경험해 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있는 화장실을 여러분 문 딱 열고 갔는데 처음에 냄새 문득 독해요. 방금 누가 왔다 갔나 봐. 방금 아빠가 왔다 갔어. 아니면 엄마가 왔다 갔든지. 자, 그래서 화장실 냄새가 엄청 독한데 아, 무슨 냄새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을 닫고 여러분들이 볼일을 보시게 되면 어느 순간 모르게 그 약간 여러분들 처음에 좀 자극적인 냄새가 더 이상 코로 나지를 않습니다. 그럼 냄새가 없어진 걸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 냄새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단시간 내에. 그럼 어떻게 된 걸까?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는 후각세포가 기체 화학물질을 뭐로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자극으로 받아들인다고 했죠. 그런데 이 후각세포가 단점으로 너무 빨리 피로해져요. 피로해진다는 것은 그 기능을 원래 상태로 잘 느낄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그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 아까 쌤이 방금 말한 게 이거예요. 후각세포, 기체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바꾸는 부분인데 이 녀석이 좀 빨리 피로해지거든요. 문제 보겠습니다. 자, 같은 냄새를 오래 맡으면 냄새를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렇죠. 후각세포가 빨리 뭐하기 때문이다? 피로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돼요? 자, 한번 쳐다보세요. 신경세포가 죽었기 때문이다.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들. 신경세포 죽으면 냄새도 구분 못하니까. 냄새 분자가 파괴되는 거 아니겠죠? 후각세포가 필요해지기 때문이다. 맞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조금 역한 냄새, 격한 냄새도 거기서 조금만 있으면 우리 코가 마비가 돼요. 즉, 후각세포가 빨리 필요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냄새를 똑같은 자극으로 우리를 잘 인지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여러분들 9번 문제고요. 자, 9번 문제는 여러분들 미각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9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제 혀가 나왔거든요. 뭐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미각이죠. 미각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 혀의 구조 중에서 여러분들 혀에 유두가 있어요. 여러분들 혓바닥 딱 내밀면 잘 모르겠지만 우리 오돌토돌한 거 되게 많이 나와 있죠. 그것을 우리 유두라고 하거든요. 혀의 유두라고 하고 혀의 유두를 단면으로 갈랐을 때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 있죠. 문제지에 이게 이제 맛봉오리라는 녀석인데 이 맛봉오리를 확대를 하면 이렇게 있어요. 맛봉오리는 맛세포와 미각신경이 모여진 녀석인데 이 녀석이 혀의 유두 단면적에 골고루 우리가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음식을 여러분들 우리는 뇌내로 전달해서 맛을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쌤이 좀 써놨어요. 자, 맛세포는 뭐 하는 녀석이냐? 자, 물질의 상태 중에서도 아까 후각은 기체였죠. 그런데 이 녀석은 액체의 화학물질에만 반응을 하고 이 녀석을 자극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미각신경은 뭐냐? 여기 있는 자극을 어디로 연결해주는? 그렇죠. 뇌내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각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럼 미각에서 말하는 기본적으로 5가지의 맛이 있습니다. 우리 단짠이라고 하죠.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간혹 뭘까? 그렇죠, 여러분들. 감칠맛이라고도 합니다. 요렇게 5가지가 기본적인 맛이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매운맛, 그리고 여러분들 뭐 감인데 약간 덜 익은 감이 떫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미각이 아니라 피부 감각입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세요. 같은 거 아닙니다. 매운맛과 떫은 맛은 각각의 통점과 압점에 해당하는 피부 감각에 속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해당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맛은 기본적으로 신맛과 단맛이다. 아니죠? 몇 가지라고 했습니까? 5가지가 되겠죠. 뭡니까? 단맛, 짠맛, 신맛, 그 다음 뭐? 쓴맛, 마지막 뭐? 감칠맛. 혀의 표면에 이물질이 덮이면 쓴맛을 느끼게 된다. 맞죠? 쓴맛은 맞으니까 2번 맞고요. 혀는 다른 감각에 비해서 예민하여 몹시 피로해진다. 여러분들 빨리 피로해지는 거 뭐예요? 그렇지. 후각에 관련된 거죠. 후각세포. 여러분 이거 정말 미안한데 여러분이 엄청 배부르고 열려 배부르고 진짜 조금 비속으로 졸려게 배불러도 우리는 맛을 계속 느낄 수 있죠. 맞죠? 그것은 미각세포가 여러분들 맛세포가 자기 역할을 계속해서 담당한다는 거잖아요. 필요해지는 거예요? 필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필요해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 맛은 계속 느낄 수 있잖아. 이해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냥 틀렸죠? 얘네도 아니고 신맛과 짠맛은 화학물질을 감각하는 것이지만 매운맛은 온도를 감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온도를 감각하는 것은 여기 있는 피부 감각 중에서 온점과 냉점,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을 담당하는 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맛봉오리로 들어온 화학물질이 맛세포를 자극하면 맛세포의 흥분이 미각신경을 통해 어디로 전달된다? 뇌내로 전달된다. 엄청 정확하죠. 그래서 몇 번?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다음 문제.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제 피부 감각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우면 끝이 나거든요. 자, 여러분 피부 감각점은요 5개의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점,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부분. 압점,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피부를 꾹 누를 때 압력을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은 압점. 촉점은 쓰다듬을 때 느낄 수 있는 거 촉점. 냉점, 그렇죠. 차가운 녀석의 온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거 온점. 뜨거운 녀석의 온도를 가늠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피부 감각점 전체 몇 개로 되어 있다? 그렇지, 5가지로 되어 있다. 자, 특징이 2가지 있습니다. 일단 뭐가 제일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통 통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렇죠, 외부로부터의 충격, 즉 통점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 이 통점이란 자극점이 제일 많거든. 우리 몸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서. 자, 그 다음에 같은 부위라도 감각점의 종류에 따라서 분포하는 수가 다 다르다는 거. 통점, 압점, 촉점, 냉점, 온점이든 보통 통상적으로 통점이 제일 많기는 하지만 부위에 따라서 이 5가지의 감각점의 개체수는 다를 수가 있다. 개체수라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종류와 분포수가 다를 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통상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서 통점이 제일 많긴 한데 부위별, 코나 여러분 눈이나 입이나에 따라서 각 부분에 조금 부분으로 따졌을 때 감각점의 종류와 분포하는 개수가 다를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피부 감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따끔하고 아팠다. 맞죠? 또 매운 떡볶이를 먹었더니, 자, 아까 쌤이 매운 떡볶이 뭐라 했어요? 통점이라 그랬죠. 매운맛 맞고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반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건 당연히 뭐예요? 후각이죠. 정답 6번? 3번이 되겠네요. 왼손으로 눈싸움을 할 때는 손이 시렸다. 냉점. 덜 익은 감을 먹었더니 떫은 맛이 난다. 맞죠? 떫은 맛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 압점. 맞죠?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자, 스타이로폼에 10순용 핀을 꽂았어요. 글자를 만든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눈을 감고 이 글자를 손으로 어떻게 읽도록 하였다. 자, 지금 앞핀으로 꽂은 다음에 눈을 감고 읽는다는 것은 손으로 여기 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쓱 쓰다듬는 거죠. 이렇게 쓱 하고. 맞죠? 이거를 누르는 게 아니잖아. 쓱 하고 하는 거죠. 자, 눈을 감은 사람이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것과 관련이 읽은 감각점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일단 뭔지는 몰라도 얘는 아니겠죠. 온도와 관련된 거니까. 그리고 이거 꾹 누른 거 아니잖아. 앞점도 아니죠. 다시 한번 글자를 눈으로 감고 이렇게 쓱 접촉하면서 가죠. 그래서 뭐다? 촉점에 해당하는 거죠. 맞죠?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하고 좀 바쁘게 왔습니다. 시각 배웠고요. 그 다음 뭐 배웠어요? 청각 배웠죠? 자, 그 다음 뭐 배웠나요? 그 다음 뭐 배웠어? 그렇죠. 후각, 미각, 그리고 피부 감각까지 해서 여러분들 다 배워봤는데, 자, 지금 선생님이 한 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만 조금 빼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거든요. 이 외에도 이 파트는 이렇게 여러분들 감각기관별로 한 문제씩 꼭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풀어준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과서에 실린 여러분들 내용과 교과서에 있는 단원의 마무리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셔가지고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꼭 맞추시기 바랍니다. 이번 파트는 여러분들 조금 암기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파트에 비해서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조금 암기에 가까운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과에 따라서 꼭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은 틀리지 않고 감각기관의 문제는 다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강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